예,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야죠. 반갑습니다. 예. 어, 자, 오늘은 뭐, 이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이 후끈 달아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학기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겨울 학기 이제 마지막이고, 3월 초부터 이제 이 봄학기가 또 됩니다. 뭐 지금 뭐 다 신청들 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 개 반으로 해서 2시간을 이제 이 교대로 돌아가니까, 그죠? 전반전에 기초반하고 후반전에 또 중고급, 뭐 어떤 데는 2개, 세 타임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여튼 뭐, 그 시간만큼은 여기서 뭐 좀 특별한 일 없으시면 나오셔서 여기서 한 2시간 이제 쉬고 간다. 뭐 이런 생각만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제 학기가 마지막 날이니까, 기초과정에서 이제 신강신약. 원래 신강신약은 이 용신할 때만 쓰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신약은 사실은 그 중급 이상의 어떤 그 위치에 있어도 맞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기초과정에 넣어놨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후반전에 요거 끝나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제가 12운선과 12신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강신약은 책이 이제 63쪽입니다. 책이 63쪽인데 혹시 화면에 저 나오나요 지금? 위치가 그렇죠. 신강신약. 예. 63쪽인데 여기 이제 전 내용을 여기 보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쪽에 거의 4페이지가 꽉 찼습니다. 그죠? 한 2장에 4페이지로 꽉 찼는데,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64쪽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신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이 있죠. 신약. 그럼 이 사이는 그죠? 강과 약의 사이가 중도가 있단 말이에요. 중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한 단계, 한 5단계 정도로 나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요건 아주 극신약. 그죠? 이건 완전한 아주 이 신왕신강, 아주 왕한 신강자. 이건 아주 극신.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이제 덜 중도에서 덜 신약한 거. 그죠? 신약. 요거는 이제 아주 왕신강에서 좀 약한 신강. 이제 이렇게 중도, 이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신강, 신약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그 책에는 제가 포인트로 점수를 해놨죠. 점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절대치는 아닙니다. 좀 진하게 적어주세요. 예? 좀 진하게. 예. 절대치는 아닙니다. 절대치는 아닌데. 자, 잘 나온다. 제가 오늘 해갖고 아마 달서 쪽에도 내가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지난 시간에 빵꾸 내가 병원에 가러 갔는데. 근데 병원에 가야 되겠다 했거든. 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저는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각 연지는 그냥 10점씩 주습니다. 그죠? 10점. 그 다음에 월지도 10점씩 주죠. 10점. 나는 빼나 놔놓고,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죠. 여기 30을 줬잖아요. 여기 20을 주죠. 그 다음에 10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50, 60, 70, 80, 90, 100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1점이 0을 떼서 요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여기를 보통 이제 2.5, 여기 1.5,
이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와 멀다 했어.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 중에서 가장 차지하는 빈도가 강한 게 이 자리입니다. 30점 이상 줘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쉽게 신강신약을 구분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해놓은 게 요걸 적용해도 잘 맞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결국은 신강신약은 이 신강신약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나와 남의 편이에요. 그래 나의 기준에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 그죠? 요게 한 편이잖아. 결국은 나한테 내 기운을 도와주는 거는, 내 기운을 상승하게 해주는 요는 나와 내 인대 생해주는 글자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나는 요거는 내 기운을 빼나가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강신약 하면서 기초과정에 이어나는데 이것을 6천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초과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나라 하는 것은 비견과 비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한다는 것은 인성을 이야기해요. 인성.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기운을 빼나가는 것은 식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 기운을 식상이 생해주는 자리지만은 이건 내가 내 기운을 또 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였습니까? 재성이잖아.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관성이란, 재성이 생해주는 또 관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 관성은 결국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관성은. 그래서 관성도 내 편이 아니에요. 물론 인성을 생해주지만은 나를 꼼짝 못하게 털을 가두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럼 결국은 내 편은 내가 신강해지려고 하면, 그죠? 내가 친구들이 많거나, 그죠? 내 뒤에서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러잖아요. 또 이거 동시에, 그죠? 내가 많아도, 내가 친구들이 많아도 주체도로 신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나는 약하되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이 후에 백그라운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신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어쨌든 신강의 조건은 이 두 가지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있나라는 거죠. 어떻게 포진되어 있나라는 거죠. 결국은 따지면 인성과 비겁이에요. 그죠? 인성이 요 자리 어디든 인성이 있으면 그걸 점수를 플러스로 주면 돼. 비겁과 인성이 있으면 플러스로 주갖고, 그리고 결국 줘갖고 플러스 50이 넘으면 신강. 그죠? 그러잖아요. 플러스가 만약에 50이 안 되면, 요게 50이 안 되면 신약으로 가는 거죠. 신약으로 가고 신강으로 가는 거죠. 아주 신왕 경우도 신왕이란 이 일조와 같은 요괴, 이 인성이 강하지 않는 비겁과 요괴에 강한 신강은 신왕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 명칭만 다를 뿐이지 맹신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주 왕한, 아주 고집이 센 신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 점수가 50이 기준으로 했는데 50이 안 되고 뭐 40, 30이 되는데 달랑 내 혼자만 있는 경우도 있어. 달랑 내 혼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도 얻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뭡니까? 표현하자면 이 천지강산에 달랑 내 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성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약이라 하는 어떤 특징적 성향은, 내가 신강은 반대로
내가 내 주도적으로 어디 가도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나라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또 표가 나요. 또 그 속에서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거죠. 그 반대로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환경주도적인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많이 배려한다는 거죠. 배려. 요 이제 신강신약의 아주 특징의 차이입니다. 그래 일단은 신강신약을 이제 구분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요래서 신강신약을 구분합니다. 요 기준에. 그죠? 요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한 40에서 한 60 요 사이. 그죠? 요건 이제 어떤 중도적인 성장이 위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신강이어서 뭐 못을 딱 박아도 돼, 신강. 그죠? 그런데 밑으로는 40 정도가 돼도 그 중도로 보죠. 중도지만 이제 환경이 많이 이제 어떤 운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신강신약을 첫 번째로 구분하는 방법은 요거. 그럼 요거는 이제 위에 활용하는지는 아시겠죠? 인성과 비겁을 플러스로 주고, 그죠? 없는 거는 마이너스. 요 자리가 얻었으면은, 플러스가 되면은, 요 자리가 플러스가 되면은, 덕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은, 잃었으니까, 얻지를 못해서 잃었으니까, 실령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덕령했다. 요거. 여기는, 덕지했다라고 합니다. 덕지했다. 그 여기서는 덕령, 덕지, 덕세. 요 덕령, 덕지, 덕세라는 세는 이 3개 이상이 되면 같은 오행이 3개 이상이 되면 세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를 얻었다. 그래서 3개 이상 되면 덕령하든지 덕지하든지 이 자리를 얻든지라는 거죠. 그래 플러스한 얘기죠. 그래 인성 아니면 비겁이겠죠. 얻든지 아니면 덕세 3개 이상을 얻든지.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3가지 중에 2개 이상은 무조건 신강자다. 신강사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 2가지죠. 하나는 점수로 한 거고 하나는 요 자리를 보고 한 거죠. 덕령, 덕지, 덕세. 그죠? 그걸 이제 1, 2, 3으로 했을 때 요 가지를 보고 이제 신강, 신약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신강, 신약 구분은 이제 요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죠. 예. 덕령하고 덕지는 덕세는 어느 자리예요? 덕령하고 덕지는 뭐라고요? 덕령은 월지에 있고 덕세는 일지. 있잖아요. 그러면 덕세는 어느 거예요? 아, 덕세는 여기 어디라도 3개. 세를 얻었다는 거죠. 그죠? 덕세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이 점수로도 뭐 50이 된다. 만약에 애매모호하다. 그럼 요것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신강신약은 구분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년특지도 30, 20이잖아, 그죠? 딴 거 합쳐가지고 50 이상 되면은 2가지만 얻으면 2가지를 얻어야 된다. 자, 덕령을 하고 덕령을 했어. 그죠? 2가지 하려고 하면 덕지를 하든지 그래 50이 되잖아. 그죠? 아니면 세를 얻든지 3개를 얻으면 덕령만 해도 30인데 세를 3개 얻었으니까 10점, 10점씩 하면 60점이 되잖아요. 2개 얻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 세를 2개 얻을 경우는 어떻게? 세를 2개 얻으면 덕세라고 안 하죠. 세를 못 얻는 거잖아. 그럼 모두는 그렇죠. 그래 2가지 만약에 덕령하고 덕세를 못하고 2개만 얻었어. 그러면 포인트가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강에 속하겠네 이것도. 그죠? 그래 보시면 되잖아요. 그 덕지는 했어.
20점짜리잖아. 그죠? 근데 덕세 제대로 했다라면 50이 되니까 신강에 들어가죠. 근데 덕지 못하고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또 2개 딸랑 뭐 해서 그러면 4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신강에는 못 들어가는 거라. 그죠? 일단 신강, 신약은 이렇게 구분하는데 선을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또 이제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강, 신약은 구분한다. 일단은. 자, 이랬는데 하나도 죽을 게 없네. 자, 덕지, 덕령은 이제 이해를 하셨고, 자, 신강자가, 자, 첫 번째로 신강의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신강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내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신강은 내가 내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고, 반대로 신약은 환경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차이인데, 근데 신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 신왕은 신약자이지만은 왕한 경우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신약이라. 일단 그 신약이라면 50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50점이 안 되는데, 이건 50점은 일단 안 돼.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자면 갑인. 그럼 야가 뿌리 탁 박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은 전체가, 자, 요것만 딱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죠? 다 마이너스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요 20점밖에 안 돼. 내 기운은. 그죠? 그렇지만 고집이 아주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격. 요거 정도는 읽어줘야 된다네. 신약하지만은 자기 고집은 있겠구나. 이제 요런 거예요. 또 여기 하나 더 얻었어. 여기 또 만약에 묘란 게 있어. 이 신약이잖아요. 30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간목은 굉장히 단단하죠. 야들은 밑에 있는 글자는 나를 다 도와주는 것들이거든요. 위에 있는 급제라도 야는 급제잖아. 밑에 있는 급제들은 나를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내가 알로 보는 것들이거든. 나를 반대로 위로 보는 급제가. 근데 내 옆에 떠가 있는 거는 내보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급제가 위로 떴으면 100% 그 사람 살아가면서 눈티 맞습니다. 친하게 타고 왔는데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서 뒤통수 맞거나 눈티 맞거나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 급제를 천간에 띄우면 아주 특히 양쪽에 그죠? 있으면 그 사람 굉장히 특히 신약자라면 더 안 거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신약자라도 마찬가지죠. 신강전약 할 것 없이 천간에 떴다 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신약한 명이지만 자기 고집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신왕자라고 합니다. 요래서 좀 더 세가 얻어지면 아주 이제 이 고집이 센 신왕자가 되죠. 급제 비견급으로만 이루어지면, 자, 비견급으로만 이루어진, 이건 신약이지만은 내가 조금 전에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신약이지만은 고집이 센 자, 그죠? 자기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비겁이 강한 사람은 비겁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강하게 신강이라. 요거만 비겁이 강한 신강자는, 그죠? 비겁이 강한 신강자는 특징이 뭘까요?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죠.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경쟁심이. 인성이 없으니까 이 지금 전제입니다. 요거에 강해서 신강자 비겁만. 그죠? 비겁이 강해서 신강자니까 인성 자체가 뭐냐면 내가 수용하는 거잖아. 그래 인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남한테 들을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배울 가치가 없다. 내가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인성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인성이 없고 비겁이 강한 신강자는 남한테 이 얘기를 안 듣는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 내리는 게 그게 다다. 이런 거. 내 말이 다 맞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이 명을 보다가 보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게 강하다는 건 뭡니까? 비견과 급제거든요. 급제는 뭡니까? 나이 세지만은 급제는 경쟁심이에요. 내 마음 속에 경쟁심이라. 그럼 그 경쟁심이 내게 자꾸 늘 작동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우리 형들이 보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에 셋째하고 넷째하고 둘이 복싱 장갑비하고 뭐 싸움 붙여 복싱 그것도 말해서 이랬거든. 지금 생각하면 우리 명절 때마다 뭐 한 번씩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참 추억담을 하면서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싸움 붙이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닭도 막 이렇게 싸움 붙이고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비경급이 강한 신강자가 아닌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경쟁심이 작동하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어디 공원에 산책하다가 다른 가한테 뭐 만약 깽깽하잖아요. 그럼 시실 가고 한번 붙이면 이런 것도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경쟁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먹을 거 하나 있어. 뭐 하나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운데서 한 개가 부족하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손가지 않을까. 경쟁심이 작동하거든요.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먹어야지. 그런 심리도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명리적 아주 신왕자라 이래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신강자의 특징,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 얘기를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성향이.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 신왕. 요거는 반대로 이제 이 비겁은 약화돼 있고 인성이 이제 강한 거죠. 그죠? 인성이 강한 신강은 어떻습니까? 인성은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나를 또 인성은 엄마잖아. 엄마, 이모, 막 억수로 많은 건 이제 이거 외삼촌, 그죠? 이런 그래 나의 스폰서, 후원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래 의에 따지고 보면 내가 가마탄 택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신강자가 된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고 내 팬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뭐 전부 내 팬인데 막말로. 그 내가 뭐 아무리 뭐 한들 전부 나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신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강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결정을 못해.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죠. 결정장애라 했지 않습니까? 결정장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결정장애적인 부분도 이런 경우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만 다 듣거든. 남의 얘기를 충분히 수용합니다. 인성이 많다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요래라도 있으면은 남의 이야기를 많은 걸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요거 아니더라도 요래라도 있으면 나머지 인성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왜냐면 만약에 요거마저도 없어. 인성만 다 있어. 뭐 수잖아 인성은. 그죠? 전부 수금 뭐 막말로 아니지 수가 인성이니까. 그리고 수목 전부 나는 요거 달랑 내 목은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 다 수로 인해서 내가 신강이 됐더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인성이 강한 신강은. 그 남의 이야기를 다 들어. 남의 이야기 다 듣고 많이 듣고 많이 수용하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죠. 또다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 그래 이제 인성 혼잡된 신강자는 특징이 게으르다. 당연하겠죠. 엄마나 이모나 삼촌이나 내 후원자들이 다 해주는데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정보도 주고 다 인성 다 주니까. 그 이제 특징이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강자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홀로 서게 해야 돼. 홀로 서게. 신강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용신 찾을 때 보면 뭐였습니까? 신강자의 특징은 극설이거든요. 용신을 찾을 때 극하고 설하는 거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인성은 어떻습니까? 인성을 극해야 되겠죠. 설하는 건 또 비겁이에요. 그죠? 인성이 과다한 사람은 홀로 서기 하는 게 정답입니다. 용신은. 홀로 서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외국으로 차라리 보내놔놓고 뭐 일찍부터 막 서울에 보내보든지 어디 다른 객지 생활하게끔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 인성은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 명예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 일찍부터 내 명예 갖고 있는 걸 일찍부터 내 팔자에 쓰게 돼 있잖아. 팔자에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장래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조직이 되는 도로. 그죠? 장래로 봤을 때는. 그러한 인성이 과다한 신강자는 오히려 이러한 신약자보다 못하다. 그죠? 뿌리 내려져 있는 신약자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야 두 개가 여기에 수가 하나 있고, 그죠? 수가 하나 있고, 뭐 목이 또 뭐 인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인성도 있고 신강이잖아, 그죠? 또 아니면은 목 인성이 혼잡한 신강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인성도 활용을 하고 남의 말도 충분히 정보를 듣고 판단은 내가 판단하는 거죠. 아주 현명할 수 있잖아요. 아주 현명할 수 있어요. 신강자라도 남의 말을 다 듣고 또 달리 표현한다면 남의 말이 실컷 다 드러나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표현이. 이거 이제 신강자들. 그렇지만 아까 이 신강자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겁에 강한 신강자는 아예 내가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라.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많은 신강자는 어떻습니까? 내 것은 없고 전부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들이 말로 의해서 결정을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 인성이 과다한 신강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성향은 게을러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 지 아집대로, 고집 아집대로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이러한, 안 듣는 게 단점이니까 좀 들어봐야 되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만 지나치게 듣고 자기 것으로서의 어떤 그 결정을 못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결정해야 되는. 그래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주체성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이제 이래도. 그 다음에 인성과 비겁이 혼잡한 인비가 같이 있는 신강자는 남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잘 수용해서 올바르게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경청을 하되 결국은 내 고집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남의 이야기는 일단은 잘 경청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남의 이야기들 어떤 정보잖아. 또 이게 듣는 게 인성이.
정보도 되잖아요. 그래 이것들의 영향은 반드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강에 대한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강 신약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하지만 신강자들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약자들에 대한 특징은 내가 이거 전에 혹시 내가 오늘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지난번에 우리 신강 신약으로 보는 성품 혹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우리 바다 선생님 아마 계실 거, 우리 이 선생님하고 아마 윤 선생님하고 변 선생님 갖고 계실 걸. 내가 안 찾아봤는데 아마 혹시 한번 지금 제가 수업 중에 그거 갖고 계시네. 내가 어제 조금 있다가 내 수업 끝나고 나서 그걸 좀 복사를 좀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안 갖고 계신 내가 있지 싶은데 일단 수업 갖고 계시면은 제가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제게도 있을 거예요. 복사를 좀 해갖고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향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강신약을 활용하는 건 이 사람의 성향, 성품을 알 수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용신 찾는 데 아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글자가 필요할까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육친이 필요할까? 어떠한 육친의 별이 필요할까라는 거잖아요. 그걸 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어떤 여러 단체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발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신강에 속하겠죠. 신강이지만 신왕자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신약자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신약이라면 환경주도적이다. 어떤 인성이 왕한 이런 것보다도 왜? 신약자들은 그렇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죠? 신강신약이 변할 수 있나? 음양을 같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변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음양을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음양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런 유튜브를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은 처음 이제 독학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인터넷을 처음에 보지 말아 합니다. 왜냐면 봐놓으면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혼자 공부해 놓으면 검증이 안 됐잖아요. 우리 저쪽에 선생님들 보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검증이 안 돼갖고 내 선생님한테 각 수강 신청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1년 넘게 들으셨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 검증이 안 돼. 그게 맞는 줄 아는 거라. 잠깐. 그런데 그분들을 또 이래 강의하면 그 사람들은 나는 저게 다른 게 지금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거라.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럼 표현을 남도 달리 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얘기해요. 같은 건지도 모른다고. 분별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항시 이게 정답이다 확신을 가졌지만 혹시 우리 선생님도 공부한다 하시더라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음양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명리를 배우고 인문학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음양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강이 언제 약해질까요? 자기 주도적이잖아. 자, 이게 자기 주도적이다. 신강이라. 아주 신왕한 고집센 신강자라.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떻습니까? 평소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거의 자기가 이제 이 대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운의 환경에서 이 관성의 환경에 오면 나의 주체성은 떨어지잖아요. 그걸 받으니까.
데우는 환경은 세월의 환경은 한 해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의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요게 목이라면 이 금이잖아요. 그죠? 금금목 하잖아. 그 1년 내에 금금목 합니까? 1년 중에 봄이 먼저 목이고 그러잖아요. 봄에는 더 고집시고 찌랄 뺏기고 화도 그 목이 더 부피가 크잖아요. 꽃을 피우고 더 자라잖아. 식상이지만 그죠? 그럴 때 더 자기를 더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여기 가면 어떨까요? 가을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가면 잠깐 가을 한 석 달 동안은 뭐라 하노 좀 이래 낙엽이 펄펄 떨어지고 이가마 자기 스스로 이제 좀 우울해지거나 이 출제색이 좀 속으로 든 거예요. 그때만 그렇다니까 변하는 거죠. 갖고 있지만 변하는 거라. 그걸 그대로 평생 계속 사실사실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변해. 1년은 그렇지만은 대운의 환경이 오면 대운은 전체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대운 그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자기 자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강의 독특한 그런 그 개성은 없어진 게 아니죠. 내가 자제한 거예요. 내 팔자 속에서 이 운의 환경에서 자제한. 그럼 신강자는 맨날 그러면 집중을 해. 아니 뭐 뿌리도 없고 뭐 우유부단 어야 네 말이 맞지 뭐 신약자는 참 그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신약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근본적으로 신약하지만은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지 내가 신약하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이런 환경에 오면 신약자가 그래도 봄이 돼 보이소. 이게 만약에 목이라면 목이 약한 신약자는 그나마 봄에는 내가 좀 자기 주체성이 강해진다니까 내가 결단력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자는 자기 오행에 되는 해가 되면은 용기를 내서 결정 못한 걸 결정해서 회사를 때려치우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언제 비겁의 운이 오면 그러잖아요. 이혼도 못하고 있다가 비겁의 운에서 이혼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신약자들이 결정 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뭐 그게 결국은 신약자라는 어떤 특징을 타고 났지만 결국은 신강한 이 환경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럼 본질은 갖고 있지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음양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는 얻은 게 더 드러나고 얻은 게 덜 드러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을 기점으로 했을 때 본다면 그죠? 우리 인생을 한 60갑자가 돌아가는 건 60갑자 60개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한번 돌아가는 거 어떻게 사는? 양의 모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양의 모습으로. 그 본질의 모습, 양의 모습으로. 양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내가 남자로서의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60이 지나니까 은퇴 딱 해버리잖아요. 꿈의 모양으로 내가 또 60을 두 갑자를 사는 거죠. 그러면은 겉보기는 멀쩡하게 저렇지만 정신적 것은 이미 음의 모양을 더 우세한 거죠. 그렇지 모양새는 남자지만은 지금 뭐 술 한잔 먹고 쨈막 하면서 눈물 째째 흘리다고 이러고.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의 모양으로 그 음의 것으로 양적으로 60갑자를 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60이 넘으면 아니지 음의 모양으로 음의 본질의 것으로 60을 산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양의 모양으로 산 거예요. 음양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60이 넘으면 더 큰 소리 치죠. 그래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는 뭐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뭐 이 자체는 내가 뭐 의학적으로 모르겠는데 명리적으로는 우리 역학적으로는 반드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남편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 치다가도 60이 넘으면 할배들이 꿈쩍 모여요. 옛날 할매들은 꿈쩍이나 했습니까? 옛날에 어른들 그죠? 할배들이 막 뭐라고 빨리 일어나!
그래서 뭐 앞에 막 하고 지금은 그 할머니들 반대입니다. 밥 차려 먹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음양이 바뀐다니까. 그 여성 뭐 의학적으로 뭐 그 양과 음의 여성과 남성 호르몬이 뭐 그래 되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러면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